노다지 썰전입니다. K뷰티의 정말 떠오르는 강자죠. 달바글로벌. 이 회사의 해외 영토 확장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달바글로벌의 이 공격적인 해외 확장 전략, 이게 지속 가능한 고성장을 정말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달바글로벌의 그 체계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실행력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달바글로벌의 해외 성과 그 자체는 분명히 눈부십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이 고성장세가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딱 보면요. 제 확신은 더 커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본에서 315%, 북미 100%, 그리고 특히 유럽에서는 무려 600%라는 정말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 그런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달바글로벌은 기존에 없던 그 뿌리는 세럼 같은 새로운 시장을 아예 개척했고 또 높은 재구매율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특정 시장에만 얽매이지 않는 국가 그리고 채널 다변화 전략, 또 해외 확장의 3대 원칙이라고 하죠. 그 벤더 의존은 최소화하고 현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온라인에서 먼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기업 간 거래, B2B라고 하죠.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상반기에 벌써 36%까지 늘면서 그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것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코스트코 입점 확정 소식이나 유럽의 주요 유통사하고 계약 체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2028년에 매출 1조 원 목표, 이것도 충분히 가시권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인상적인 해외 성장률,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은 놀랍지만 국내 성장률은 13%로 해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시장 성장률도 80%로 이전보다는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또 골든애플 같은 특정 유통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 이건 계속 지적되어 온 과제죠. 그리고 매출의 약 70%가 소비자 직접 판매, 그러니까 B2C에서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3분기 같은 계절적인 비수기에는 실적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외부 위험 요인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이건 늘 열려있는 변수고요. 또 하나, 오는 11월 22일로 예정된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들의 투자 지분 매각 제한이 풀리는 보호예수 물량 해제, 이건 단기적으로 주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의 유명 모델 계약 종료 사례에서도 봤듯이 인플루언서 마케팅 효과가 과연 계속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확장 전략 자체의 효과성, 여기에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 소위 스테이지 2 권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 러시아, 아세안처럼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하고 수익성을 확보한 지역에서 실제로 높은 영업이익률 OPM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세 가지 확장 원칙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접 사업을 펼치면서 또 현지 인력을 잘 활용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 이게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코스트코 입점 같은 오프라인 채널 확대, 이건 단순히 계획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스테이지 2 권역의 높은 OPM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진입한 유럽이나 북미 같은 스테이지 1 권역의 OPM은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확장은 필수적이겠지만 말씀하신 코스트코만 해도 초도 물량이 3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계속 요구되는 과제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시장의 성장 둔화 사례, 이거는 특정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 세포라 입점을 위해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스타일 코리아 같은 벤더사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직접 사업 원칙이 유연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 것인지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대하고 있고 제품도 신제품 계속 내고 뷰티 디바이스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본에서 연말까지 4,000개 매장 입점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공격적인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성장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반증 아닐까요? 글쎄요, 그 주장에 저는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유럽의 600% 성장은 사실 그 초기 진입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률을 계속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제가 앞서 지적했듯이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3분기 비수기 영향 가능성도 있고 또 특정 이벤트나 인플루언서에 좀 기대는 듯한 마케팅 방식,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VC 보호예수 해제 물량 부담 같은 이런 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상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달바글로벌은 명확한 해외 확장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또 다각화된 성장 포트폴리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면한 도전 과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는 성장의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저력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달바글로벌이 현재까지 이룬 성과는 분명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특정 채널이나 지역에 대한 의존성 문제라던가 점점 심화되는 경쟁 환경,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외부 변수들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그런 높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분명한 것은 달바글로벌이 K-뷰티 역사에 아주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오프라인에 안착하는 문제, 또 계절적인 변동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VC 투자 회수 물량 소화 같은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 부분이 바로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핵심적인 잣대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달바글로벌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노다지 썰전은 여기까지입니다.